헤드헌터 포기하면 바로 그놈 바로 듭니다. 이 서른분을 이직하면서 한 번도 헤드헌트를 통해서 이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40이라는 숫자 나이입니다. 제 나이 40대 한번 처음으로 헤드헌트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이제 이직하려고 한번 해봤었거든요. 40이면 사실상 뭐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나이지만은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겨우 남자 기준 본다 했을 때는 10년 좀 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9이나 서른이 그때 직장생활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년 되던 이제 그때쯤이겠죠, 그죠? 예, 그때 이제 이직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때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진짜 이력서 잘 써가지고 한번 헤드헌터한테 제출했죠. 제출하게 등록을 했겠죠, 그죠? 등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군데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전체를 검토해 보더니 5라는 숫자가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나이 40에 5번을 이직했다. 그랬더니 이제 어 그중 한 헤드헌터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이건 헤드헌터 통해서 이직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이 40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5라는 숫자, 그 이력서에 최소한 이제 경력 전 직장이 5개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이직하기는 어렵다.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저 같이 이제 회사 근무하던 친구 하나가 이제 저 친구니까 나이가 꽤 됐겠죠, 그죠? 최소한 50대 후반 됐습니다.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좀 당황스럽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는 이 회사가 세 번째 직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떡하냐,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사람이나 잡코리아 같은 데 이제 이런 잡 사이트에다 올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렸죠. 너가 올리는 건 좋다. 올리는 건 좋지만 결코 나한테 연락 오지 않을 거다. 연락 온다 하더라도 너는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이유를 설명했죠. 우리나라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외국에서 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쭉 30대, 40대, 50대를 이제 거쳐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이게 10년 차까지는 사실상 이제 일에 대해 가지고 잘 알고 했다기보다 이제 주로 열정 가지고 시키는 거 가지고 열심히 누구보다 잘 하려고 노력해 왔던 게 이제 10년이라 그러면 40대 돼서는 이제 일을 이제 조금 이제 맛을 아는 그런 단계고 한 50 들어오니까 이제 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근데 이제 4자, 5자 들어가면 우리나라 이제 이직하기 어렵고 그 주위에 보면 이제 제 또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해 정년퇴직 그걸 했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나왔거나 회사에서 근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재취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곡선이 있다고요. 그 통계청 조사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42세의 소득의 정점을 찍고 61세부터가 직장 인생이랍니다. 물론 지금부터도 이제 직장 인생들 많죠, 그죠? 저도 포함해가지고 그죠? 참 열심히 다들 일했는데 보면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무슨 이벤트, 그 부모님 병원비에 또 자식들 학비에 뭐에 참 다들 열심히 안 사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남들은 참 열심히 사시는데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이 곡선을 보면서 이제 뭘 느끼십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력 관리를 잘 해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23년을 근무하던 회사에서 그만두고 딴 회사로 이직했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또한 친구는 이제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거의 정년퇴직 남기고 또 퇴직한 친구도 있는데 또 나와서 재취업하기는 또 어렵고 그렇다고 가지고 이제 뭐 크게 뭐 저축해 직장인들은 사실상 저축하고 산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 지금 이제 30대 아니면 20대, 40대를 거쳐 오시는 분들
한번 설계해 보시라 이거죠. 직장 생활만이 답은 아니고 직장 생활도 계속 하시겠다 싶은 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회사 이름을 찾지 말고 내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업을 찾아보시라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업이 뭔지, 그러니까 나만의 주특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 사회에서, 이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 그 일을 찾아보시고 그 일에 있어 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서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이직했을까요? 라고 이제 한번 잡 코리아에서 서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직 성공한 직장인 연봉이 평균 370만 원 이상. 370만 원, 큰 돈이죠, 그죠? 그런데 결코 이거 가지고 이직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30분을 이직했는 경력으로 말씀드리면, 경우로 말씀드리면 결코 연봉으로 이직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직을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370만 원 인상 가지고 이직을 결정했다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직했을 때 뭘 가장 고민을 해야 되냐? 내가 계속적으로 경력을 관리할 수 있고 내가 계속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지금보다 연봉이 좀 적더라도 내가 이직했었을 때 내 경력에 내 커리어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운되는 연봉만큼 나한테 투자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나한테 대한 투자? 학원을 다니던 무슨 인턴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시고 나의 경력을 위해서라 그러면 그런 선택이 좋은 거지. 370만 원 가지고 이직해야지라고 결정한다는 건 결코 좋지는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세상 좁습니다. 그래 넓잖아요.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 그래가지고 또 나를 또 모를 것 같죠, 그죠? 이게 이직할 때 항상 레퍼런스 체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 직장들 레슨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친구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친구의 대인관계 어떠한지,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서치하는 레퍼런스 체크 같은 걸 합니다. 경영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코 오늘 일들이 내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은 내일의 나를 또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결코 연봉으로 이직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미쳤지라고 이런 연봉 370만 원 주고 이직했었을 때 얼마 안 가서 아마 내가 미쳤지라고 생각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결코 연봉으로 선택한 길은 좋은 이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보면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이직 잘못했다. 또다시 퇴사하자. 이게 반복돼요. 저 같은 경우는 30번 이직했지만 결코 이직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없으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 이직이 또 다른 이직을 했지만은 제 경력에 결코 나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 도움되는 이직이더라고요. 물론 짧게 있기도 했고 좀 더 길게 있기도 했고 연봉이 좀 적기도 했고 또 직급이 낮기도 했고 또 연봉이 높기도 했고 직급이 높아지기도 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봉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직급도 올라갔다 내려갔지만은 그게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들어요. 근데 보시면 잘못 이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업무 내용이 생각과 달랐어? 야근 등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어? 연봉 등 조건이 기대에 머물렀어. 이거는 사실상 좀 많이 이직하기 전에 생각의 깊이가 숙고를 좀 덜 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쉽게 이직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30번 이직한 제가 할 말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이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연봉 때문에 이직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직은 프로젝트입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직했을 때에 좋은 점과 또 계속 있을 때 장 좋은 점. 이 한 달, 두 달 내에 바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이직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다른 퇴사와 이직을 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있죠, 그죠? 이직 보련 직장인들 73.8%,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상당히 상반되죠, 그죠? 이직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근데 이런 거 봐서는 이직을 안 했을 때 후회가 거의 73.8%, 75%예요, 그죠? 이 말 뜻은 충분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직은 프로젝트라 말씀드린 게 즉흥적인 누가 싫어서 뭐 때문에 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